한 주 동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는 강원 주간 한 이슈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홍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홍 기자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첫 소식으로는 올해 처음 열리는 강릉 국제영화제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강릉이 영화의 도시로 화려하게 변신합니다. 8일부터 14일까지 각종 행사와 공연으로 강릉 일대를 뜨겁게 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강릉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나문희, 김수환 주연의 감쪽 같은 그녀. 개막작 예매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고작 6분여 만에 예매가 끝났습니다. 또 14일 오후 6시 강릉 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열리는 폐막식 티켓도 예매 첫날 모두 마감됐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가 내세우는 첫 번째 차별점은 영화와 문학의 화합입니다. 고전 문학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주제로 영화제가 진행돼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장르와 시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영화제 사상 처음으로 국제영화제 포럼도 열립니다. 이 포럼에는 전 세계 영화제 조직위원장 10여 명이 참가해 영화 발전과 강릉 국제영화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7, 80년대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숱한 영화의 원작이 된 최인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는 최인호 회고전이 마련됩니다. 11일 오후 4시 고래사냥을 만든 배창호 감독, 별들의 고향 이장호 감독, 그리고 배우 안성기 씨가 함께하는 시네토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객 4만 명, 연인원 10만 명을 목표로 열리는 제1회 강릉 국제영화제. 관람객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오는 금요일 개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강릉국제영화제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강릉국제영화제 이석재 사무국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번 영화제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어떤 볼거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강릉에서 처음 개최되는 영화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영화 쪽에 많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보지 못하는 영화를 우리 홈페이지에서 한번 방문해서 보시면 문학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고요. 또 여성 작가분들이 쓴 소설을 영화한 작품도 있고요. 또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밥 딜런의 음악인이자 또 문학 노벨상도 좀 수상을 하신 분인데 이분에 대한 영화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좀 특별한 영화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포해변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다던데 맞나요? 네, 경포 해변에서 하는 거는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이해서 백인의 영화 감독이 만든 옴니버스 영화가 있습니다. 그 100분이 각각 100초씩의 영화를 만드셨고요. 이 초단편 영화가 계속 지속해서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오셔서 잠깐 보고 가셔도 되고요. 한 3시간이 좀 넘는데 전부 다 보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관람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또 기호에 따라서 편하게 관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처음으로 개최된 행사인데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강릉은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손꼽힙니다. 또 강원도 내 문화재의 50% 이상을 보유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또 문화도시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또 문화적 자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국제행사는 아무래도 영화제가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릉국제영화제가 탄생이 됐고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프랑스의 칸처럼 작은 도시이지만 세계인이 사랑하고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또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제영화제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강릉국제영화제를 기대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한국에 많은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릉국제영화제는 문학과 영화, 또 신예와 거장 감독, 그리고 강릉이라는 요 독특한 3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여기 아름다운 경관들 한번 보시면서 휴양도 한번 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끽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홍 기자 벌써 개막작과 폐막작이 다 매진이 됐다면서요. 인기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막작이 남은희, 김수환 주연의 감쪽 같은 그녀라는 작품인데요. 지난달 31일에 예매를 시작했는데 6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또 14일 오후 6시에 강릉 아트센터 소공 현장에서 열리는 폐막식 티켓도 예매 첫날에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이 사실 제1회 행사인데 얼마나 좀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네, 하지만 강원도 국제 이 영화제가 좀 처음 열리는 만큼 이게 잘 모르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강국제 영화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 국제 영화제다 하면은 부산 국제 영화제를 그쵸. 떠올리실 텐데요. 네.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독립 영화부터 또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1960년대 한국 영화를 주도했던 영화들을 또 다시 보고 국내외적으로 훌륭했던 영화계의 거장 감독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등 말 그대로 영화를 주제로 한 축제장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32개국에서 제작된 영화 73편이 상영이 되는데요. 강릉 아트센터를 비롯한 대형 영화관, 또 강릉 독립예술극장 등에서 영화를 만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포해변이나 강릉 시내에서도 영화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 밖에도 좀 각종 공연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한번 이제 포스터를 보실까요? 지금 이제 띄워지고 있는 것이 강릉국제영화제 포스터인데요. 네. 여기에도 의미가 있다고 해요. 우선 저 포스터가 동해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일출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또 붉은 극장의 이 커튼도 볼 수가 있죠. 이제 강릉이 문화 영화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동계올림픽 때 관광의 도시였다면 이제는 강릉 아트센터에서 여러 공연을 하면서 말 그대로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름다운 강릉의 자연 그리고 어우러지는 영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포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스터 굉장히 예쁘네요. 네, 사실 뭐 국제 영화제라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예쁜 배우가 드레스를 입는 걸 상상할 것 같은데 강릉에서도 좀 레드카펫 저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에 강릉 출신 배우인 김서영과 김래원, 전도연 등 인기 배우들이 또 강릉을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김동호, 안성기, 티에리 프레모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등 국내외로 정말 내로라하는 영화계 거장들이 강릉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 당연히 레드카펫도 이제 쫙 깔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네. 또 꼭 영화가 아니라 곳곳에서 페스티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강릉 시내에 셔틀버스도 돌아다닐 예정이고요. 강릉 아트센터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고 CGV 강릉이나 독립예술극장 영화는 5,000원인데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많이 되네요. 이번 첫 회인 만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떠나서 이제 어느덧 잿빛으로 변해버린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넣는 도시재생 사업이 도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좀 집중 취재로 관련 내용들을 전해드렸었죠. 네.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지붕에는 기와장이 올라가 있고 벽은 흙으로 만들어진 전통가옥. 이 집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빈집이었습니다. 최근 이곳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 활동 공간이 됐습니다. 골목에 있는 오래된 집 처마에는 유리로 만들어진 새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춘천 약사동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기반시설에 대한 재생이 주목적입니다. 특히 지역 대학에서도 춘천 지역 도시재생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젊음의 상징인 대학만이 갖고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구도심 활성화에 접목하겠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약사 4구역을 비롯한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 추가 추진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삼척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구도심지인 성내지구에는 관동 제1루 읍성으로의 시간여행을 테마로 주거환경 개선과 대학로 예술거리 조성, 어울림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이로써 삼척시는 침체된 구도심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이 사업에 162억 원을 투입하고 기존 건물을 활용해 역사를 테마로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삼척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테마 공간입니다. 바로 정나지구에 조성되는 천년 삼척 아트피아입니다. 특히 바이오 어울림센터와 물길을 복원한 시웨이, 아트플레이 캠프가 조성됩니다. 삼척시는 역사적 사료가 남아있는 구도심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삼척의 도시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척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마중물 사업비 412억 원과 민자 복합개발 사업비 등 모두 3,4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사실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뉴스에서 몇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었잖아요. 오늘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도시재생이 어떤 의미인지 일단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도시재생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쇠퇴할 수밖에 없는 도시들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이제 시대가 좀 변하잖아요. 그러면 2차 산업 중심이었던 기존 도시들이 쇠퇴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런 도시의 새로운 기능이랄까요? 일종의 도시 테마를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말 그대로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인프라도 개선을 하고 지역 내 신규 일자리와 소득도 생기고 또 인구가 새롭게 좀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석탄 산업과 함께 한때는 인구 4만 명을 넘겼던 영월군 덕표리가 대표적인데요. 네. 지금은 이곳이 낙후 지역, 일종의 그 낙후 지역 정말 말 그대로 시골 마을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런 지역에 다슬기 마을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활기도 띠게 하고 또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앞서서 이제 보도에서 보셨듯이 삼척 구도심의 성내지구가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도 좀 비슷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과 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재개발이 기존 건물을 이제 허물고 다시 이렇게 짓는 걸 말한다면 도시재생은 도시 고유의 특성은 최대한 살려서 건물을 허물지 않고 이 기반은 그대로 두되 쇠퇴한 도시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좀 재정비를 해서 지역의 경제성을 살리고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약간 사업 방식의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구도심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보도에서처럼 뭐 춘천과 삼척 사례를 확인했는데 원주에서도 도시재생이 좀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원주에서도 지금 중앙동과 봉산동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중앙동은 이곳이 과거에는 강원 가명을 중심으로 5개 전통시장이 있고 원주시 정말 말 그대로 중심 상권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원주시를 대표하던 지역이다 하면 바로 좀 이곳이 떠오를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원주를 떠올려 보면은 흔히들 생각하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신도시들이 생겨났고 단계 택지 같은 택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이곳을 스마트 주차장이나 스마트 뷰, 로봇을 통한 좀 스마트한 시장 안내 서비스 이런 거를 도입을 시켜서 약 400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그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돈에서도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이 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좀 이 과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민들과의 소통이겠죠. 네.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사업 부지 매입 과정에서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토지 소유주와 협의가 필수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긴 한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는 그런 소통 과정이 절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자기가 살던 곳
곳을 이제 좀 좋게 만들어 보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네. 지금 우산동의 원주시, 우산동의 도시재생 등은 인근 대학이 협력해서 같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그 인프라, 공공시설, 좀 생활 편의시설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여러 시군에서 마을을 관리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주민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도시재생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원래 살고 있던 주민들이 소외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소식, 영월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의회가 지난 7일 윤길로 영월군 의회 의장을 해임했습니다. 지난 1991년 제1대 영월군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관련 내용부터 확인하시죠. 윤길로 영월군 의장이 결국 의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불신임안 통과로 의장이 해임된 건 1991년 영월군 의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바른미래당 소속인 윤 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 불신임 결의안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4명 모두 결의안에 찬성해 재적 의원 과반수로 불신임안은 가결됐습니다. 윤길로 의장은 사무실에서 담배를 핀 점은 인정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월군 의회는 의원 협의 등을 통해 내년 6월까지인 윤 의장의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새 의장 선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상 초유의 의장 해임 사태로 영월 지역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보도 내용 보고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현장 취재했던 김선아 기자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아 기자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상정한 의장 불신임 결의안 내용을 보면 불신임 사유는 크게 6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윤길로 의장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의회 건물 안에서 흡연을 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해 민원인과 직원, 동료 의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윤 의장이 행정에서 내놓은 업무 심의안 건을 본인 기분에 따라 배척하는 등 독단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또 지역 내 행사에서 기념품 업체와 음식점을 윤 의장이 미리 정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 했고 윤 의장 가족을 집행부 주요 보직에 보내기 위해서 집행부 인사에 개입하고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보건소 직원들과 영월군 의원들이 저녁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윤 의장은 없었는데 이 회식을 윤 의장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동료 의원들의 위상을 훼손하려 했다고 불신임 사유를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윤길로 의장이 의회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업무 추진비를 의원들과 협의 없이 본인 인맥 넓히기에 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길로 의장은 위 6가지 사유에 대해서 첫 번째인 사무실 내 흡연은 인정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거짓이라면서 이 거짓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임 이후에 좀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7일 오후 2시에 제26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평소보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방청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장 해임 여부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다는 건데요.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되고 회의가 끝나자 의회 방청석에 있던 한 주민이 일어나서 민주당 의원들만 모여 투표하고 의장 해임을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주민은 윤길로 의장이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 한다며 의원들 간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갈등을 빚는 것보다 지역을 먼저 생각하고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월군의회 출범 이후 사상 처음으로 의장이 해임되는 사태를 두고 지역에서는 실망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홍수영 기자, 이후 좀 윤 의장 측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보도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여러 혐의 중에서 사무실 흡연과 관련된 혐의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또 나머지는 전부 사실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과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네, 우선 윤 의장 해임에 따라서 당분간은 손주원 부의장이 의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됩니다. 앞으로 의장 보궐선거 일정 등은 의원들이 좀 추후 논의를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좀 말씀을 드린 대로 윤 의장 측이 이미 좀 강한 반발과 법정 대응을 예고한 만큼 당분간 논란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좀 주목해 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